환자 신세였다. 글랜드는 병상이라 부르는 침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모든 생활을 끝내야만 했다.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밥을 먹고 침대에서 불가항력적인 감성에 젖어 창문 밖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는 마지막 잎새를 기억해냈다. 저 빌어먹을 낙엽은 아마 명작의 내용과는 달리 우수수 떨어져 버릴 테였다. 그리고 글랜든도 죽기에는 사실 가벼운 병이었다. 그냥 양 다리뼈가 아작난 것뿐이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을 뿐.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묻는다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했다. 가족이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시끄러운 비극이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집단이었지만 어쨌든 그의 나날은 드라마틱한 소란이 끊이질 않는 날들이었다. 그날은 그의 잘못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인 그는 집안 소유의 저택에서 자라고 생활했다. 다만 자신의 천부적인 부요함이 인생에 있어 모든 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글랜드는 삐딱한 면을 커가면서 만들었다. 반사회성과 반가문적인 성질과 행태까지는 아니었지만 가문에서 묘한 이단화적인 작태를 보이고는 했다. 그날도 그런 반항심의 발로였을지 모른다. 어쨌든 글랜드는 느닷없이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졸랐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권유에 따른 대학의 입학과 직업 선택에는 조금의 동의도 없는 계획이었다. 온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는 그날 글랜든을 죽이려고 하셨다. 진지한 의미에서의 살인은 기독교 집안으로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과 가족애적인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기세를 따져보면 그렇게 표현될 만한 분노였다. 아버지가 음성을 크게 하는 일조차 글랜든의 일생에서 드문 일이었다. 어쩌면 그의 10대 생활 내내 사춘기를 지나오며 마일리지를 성실하게 적립하듯 저축해온 반항의 일대기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또한 나름대로 참고 계셨던 걸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분명 그러셨을 테였다. 올랜드 월터, 그의 아버지. 50대에 인자한 그 중년은 처음으로 체벌과 같은 것을 시도했고 그 익숙치 않음이 화가 되었는지 그 가족을 어떤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서재에서 시작된 몸싸움은 글랜든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그저 분노와 이성을 잃은 몸짓으로 서로를 밀어대다가 급기야 온 일가족이 그 몸싸움에 말려들어 어디론지 모를 방향으로 서로를 밀어대다가 저택의 2층 통창으로 밀려나 사이좋게 낙상을 입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분명하건대 그들은 다행히 어느 누구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고 글랜든을 제외하고 생명의 지장도 없었고 후유증도 없었지만 온 가족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낙담의 심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허벅지 아래와 아버지의 허리 아래, 신실하고 존경스러운 가문의 고용인 집사의 엉덩이 옆, 동생의 가슴 팍품에서 글랜드는 생각했다. 우선 첫째로 그의 잘 돌아가는 머리가 정원에 잘 가꾸어진 정원수와 다중의 식물들이 그들을 보호했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인지해 인생을 다 건 감사를 드리는 게 우선이었고, 두 번째로 그가 아는 가장 강한 욕설을 내뱉는 게 다음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글랜드는 답을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고집스러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의 원형인 아버지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날의 충격은 글랜든의 다리가 많은 부분을 담당했는지 그의 양 다리뼈가 아작나는 것 외에 가족의 부상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째 지방의 단골 병원에서 침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었다. 글랜드는 상체만 일으켜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며 앉았다. 다리가 이 모양이라 아마 올해의 세계 여행은 무리일 것 같았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아슬아슬했다. 이런 몸으로 공부가 제대로 될지도 알 수 없었다. 조금 하향 지원해서 그래도 최대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전공의 대학에 들어가 보기로 생각하며 글랜드는 고개를 떨구었다. 부족한 자신은 늘 인생의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 앞에 멈추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곤 했다. 이번에 그가 목격한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부족한 준비로 달려드는 보잘것없는 준비성의 자신이었다. 과욕은 화를 부른다. 어느 동양 철학의 한 구절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글랜드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가 앞으로 계획하는 일의 방향은 욕심을 줄이는 게 아니었다. 하고자 하는 일의 크기에 맞추어 준비를 더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은 그 일의 준비를 더하는 기간일 테였다. 아버지도 그때는 뒷목을 잡지 않으시겠지. 글랜드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당하는 것도 준비의 일부였다.